자, 오늘은 수성고 기말고사 관련해서 어부사 시사를 수업하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작품 개관을 따라와 보세요. 여기 보면 지금 시조에 관해서 나와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죠? 연시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정말 특이하게 10수씩 40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글은 40수의 글에서 4개를 빼온 겁니다. 40수의 글에서 4개를 빼왔고 여기 보면 추나 추동,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시간 순서대로 가고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시간 순서대로. 자, 혹시라도 시조에 대해서 잘 모르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간단하게만 잠깐 얘기를 하자면, 시조는 초장, 중장, 종장으로 되어 있는 이렇게 3장, 6구. 6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음보가 4개여야 되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이게 2개씩 묶여지면 이게 바로 한 구가 됩니다. 그럼 몇 개입니까? 3장에 6구가 되죠. 6개의 구. 그리고 글자 수가 45자 내외가 됩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꼭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종장의 첫 번째 음보. 여기는 대부분 3글자에 맞춰져 있다. 자, 요렇게 이 한 세트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한수라고 합니다. 한수. 이렇게 한수만 갖고 나오는 시를 단시조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배울 시는 지금 어때요? 40수죠? 40수 중에서 4수를 지금 뺀 거예요. 40수 중에서 4수만 뺀 거니까 이 글은 어쨌든 연시조가 되겠네요. 연시조. 그쵸? 자, 그리고 또 하나, 글을 보면은 알겠지만, 잠깐만 보면, 처음부터 다시 읽겠지만, 이게 초장이 될 거고, 이게 중장이 될 거고, 이게 종장이 된다면, 대체 얘네들은 뭐냐? 그러니까 변형된 평시조의 스타일을 갖고 있는 겁니다. 변형된 평시조.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시 말하면, 여음구 또는 후렴구의 기능을 하는 겁니다. 후렴구의 기능을 한다. 이 후렴구의 기능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 원래 기본은 뭐다? 이렇게 초장, 중장, 종장이 있는 것이 단시조, 그리고 이거를 평시조라고 합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시조의 기본 스타일이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성격적으로는 그냥 쉽게 말하면 자연 친화예요. 다른 말로 탈속. 탈속은 뭐냐? 자연 친화의 반대말이 속세니까 속세를 벗어났다 해서 탈속. 그러니까 자연 친화가 곧 탈속인 겁니다. 풍류, 자연을 즐긴다. 전원 생활을 한다. 한정적이다. 여유롭게 자연을 즐긴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주제에서도 똑같이 얘기하죠. 여유와 즐거움을 어부 생활에서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근데 이 글은 누가 적었냐면 윤선도가 적었어요. 이렇게 이름을 적고 글을 쓴 거 보면 이 사람은 지금 양반이겠죠. 보통 대부분 자기 이름을 적지 않고 쓰는 사람들이 민중들일 거고, 이름을 적고 쓰는 사람들은 양반일 겁니다. 근데 이렇게 양반이 어부가 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건 무슨 노래다? 양반이 어촌에 가서 자연을 즐기는 노래다. 이미 주제는 정해졌다. 뭘로?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 노는 거다.
그러면 그 안에서 어떤 표현법, 어떤 식의 전개가 있는지만 잘 살피면 된다라는 거겠죠. 알겠죠? 자, 그러고 밑에 특징을 잠깐 보자면 정형률이라고 나와 있네요. 정형률. 자, 정형률이라는 건 형식적으로 율격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게 자유시죠. 이 자유시는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율격대로 읽어라 이겁니다. 내가 오늘 읽고 싶은 대로 읽는다. 자, 옆에를 보고 요거 한 줄을 읽는다고 치면 말가한 깊은 소희 온갖 곡이 뛰노난다 이건데 얘를 내 맘대로 읽으면 말가 하 깊은 소 희온갖 나는 이런 리듬으로 읽고 싶다. 그러면 이건 자유시인 내재율인 겁니다. 알겠죠? 근데 정형률은 사음보. 음보라는 게 또 뭔지 모르는 학생들을 위해서 음보는 뭐냐? 호흡입니다. 호흡. 음보는 뭐다? 호흡. 그럼 사음보는 어떻게 됩니까? 호흡을 4번에 쉬어줘라. 말가한 깊은 소리 온갖 곡이 뛰노는다. 이렇게 호흡을 4번에 꼭 끊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선생님이 4번에 끊은 그 글자 수를 보면은 세자나 네자 또는 네자나 네자식으로 끊었죠. 그게 바로 음수율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끊어지는 거나 또는 반복적인 리듬을 타는 것을 운율이라고 하는데 이 운율을 형성하는 데는 정형률이 사음보가 들어간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를 보면 자, 요걸 좀 지우고 배가 출항해서 정박하기까지의 과정을 추나 추동의 계절의 흐름에 따라서 서술함. 자, 왔네요. 자, 아까 전에 말하려고 하던 요 부분으로 가볼게요.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인 시조와는 다른 2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자, 요 부분이 뭐가 되냐면 그리고 또 요 부분은 뭐가 되냐. 우선은 지국총, 어사와라는 것은 의성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소리예요, 소리. 그 당시에 노를 저으면 나는 찌끄덩 찌끄덩 하던 소리가 있는데 그 소리를 한자식으로 채운 거예요. 찌끄덩 찌끄덩 어영차 이거를 소리로 표현한 겁니다. 의성어로. 그러니까 굉장히 생동감이 느껴지고 사실성이 부여되는 거겠죠. 그쵸? 그리고 특히 얘가 중요한데 얘는 위에 있는 제목과 연결이 돼요. 여기 보면 하사, 여름 2번째. 우리는 아까 전에 이게 40수라는 걸 알고 왔잖아요. 봄 10개, 여름 10개, 가을 10개, 겨울 10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는 여름에 2번째 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그림으로 그리자면 가상의 그림. 자, 여기가 육지입니다. 육지이면서 마을이야. 어떤 마을? 윤선도가 놀러간 어촌 마을. 윤선도가 놀러간 어촌 마을이 있다면 얘가 지금 여기에 정박된 이 배를 끌고 쓱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지금 바다야. 바다라면 여길 1번으로 해서 끌고 나와. 둘, 셋, 넷, 다 이러면서 다시 돌아오겠죠. 자, 이해되나요? 자, 여기서부터 출항시켜서 쭉 바다에 나가서 돌고 돌고 돌다가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번 정도면은 자, 어떻게 돼 있어요? 다 들어라.
닷을 들어 올려야지 배가 나갈 거 아닙니까? 그쵸?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여기는 추사는 1이네. 그러면 배를 띄워라 이렇게 말하네요. 그쵸? 하나 더 볼까요? 동사 사. 요거는 사니까 배겠네. 이어라 이어라. 노를 저어라 저어라. 이해가 되죠? 그쵸? 이런 식의 그림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와 관련된 걸 선생님이 여기 적어놨어요. 자, 좀 전에 했던 것들을 여기다가 좀 적어놨는데 여기 봐요. 여음구의 특징과 효과 이렇게 적어놨는데 초장과 중장 사이 좀 전에 선생님이랑 본 거 배 출항에서 정박까지 순서대로 매겨져 있으며 추나 추동 각시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음. 중장과 종장은 노 젓는 소리와 노를 저을 때 외치는 소리, 그러니까 의성어로 표현되어 있다. 그래서 어떤 효과를 주는가? 평시조의 단조로움의 변화를 줬고 당연히 운율을 형성하죠. 또한 똑같은 곳에 똑같은 것이 연결되면서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서로 연결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줘. 또한 통일성도 부여되고 어부 생활에 흥겨움이나 사실감도 부여한다. 자, 이해됐죠? 그 다음에 이 운율 같은 경우에는 위에도 얘기했지만 사음보가 뭔지 3, 4, 4, 4가 뭔지 아까 이게 음수율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글자 수. 자, 그런 다음에 글과 관련된 부분을 직접적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전체적으로 다 한번 지우고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학교에서도 아마 해석을 다 하긴 했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아까 얘기했던 자연 그리고 그 반대는 뭐가 있다? 속세가 있다. 속세는 무조건 멀리한다. 그리고 자연. 지금 윤선도가 있는 어초는 너무너무 사랑한다. 좋아한다. 라는 쪽에 맞춰서 글을 읽어가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는 직접적으로 문장을 읽는 거니까 전개 방식이나 표현법에 초점을 두고 읽는 겁니다. 자, 읽어볼게요. 우는 것이 뻐꾸기냐? 푸른 것이 버들숲인가? 그러면 뭐뭐인가 뭐뭐인가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두 개는 뭐가 됩니까? 문장의 리듬감이 같죠? 그럼 뭐가 되죠? 대구법이 형성됩니다. 대구법이 형성이 되네요. 자, 그리고 여기 뻐꾸기나 버들숲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계절감, 다시 말해서 봄과 관련된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봄과 관련된 단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또 뭐가 나왔죠? 여기 지금 운다라는 게 나왔고 여기 푸른 이렇게 나왔을 때는 연결해서 보면 이런 거를 감각적이라고 할 수 있죠. 감각적이라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오감입니다. 오감. 미각, 시각, 청각 이런 거 다들 아실 거예요. 자, 그러면 우는 것이 뻐꾸기냐? 그럼 얘는 뭐가 됩니까? 청각이고 푸른 것이는 시각이 되겠죠. 그쵸? 자, 밑으로 내려와서 이어라 이어라 아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어촌 두어집이 내 속에 나락들락. 자, 어촌 두어집이 내 속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네요. 연기. 연기 속에 나락들락. 이게 무슨 소리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보면 춘사 4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있는 거죠?
여기 마을이 있다고 치면 이미 배가 이 정도 나와 있는 거죠. 그쵸? 그러면 여기서 화자가 이렇게 마을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대충 그려서 그렇지만 뭐 여기에 뭐 마을이 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고 치면 우리가 이렇게 그 부둣가 주변이나 이런 곳에는 꼭 뭐가 형성되어 있냐면 안개가 끼어 있어요. 그리고 갈매기가 날아요. 그래서 예전에도 보면 그 조난당한 배가 난파돼서 조난당한 사람들의 어떤 영화 같은 거 보면 갈매기가 날거나 안개가 꼈다라고 하면 주변에 섬이 있다. 그러면서 막 헤엄쳐가는 그런 식의 장면들이 가끔 나오곤 했거든요. 아마 기억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 걸 못 본 사람도 있겠지만 하여간 여기서는 그러니까 요런 상태다. 이미 배가 어느 정도 어디에서 육지에서 떨어져서 마을 쪽을 쳐다보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배가 어때? 위아래로 흔들리겠죠. 그러니까 위아래로 흔들리면서 안개 속에서 두어 집이 보일락말락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됐죠? 자, 그럼 여기는 멀리서 본 거야. 원경입니다. 그러다가 밑으로 내려가면 근경으로 가요. 왜냐면 뭐라고 해석이 되냐면 말가한, 맑고 깊은 소에, 소라는 건 원래는 연못입니다. 연못에 온갖 고기 뛰어노는구나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말이 됩니까? 여기에 연못이 어디 있어? 연못은 없습니다. 다만 물이 맑다, 바닷물이 맑다라는 의미로 연못이라고 한 거고 지금 배 바로 밑을 보다 보니까 고기가 아마 보였나 봐요. 그래서 이런 걸로 봄의 생동감도 주면서 가까이서 바다를 보고 있다라는 걸 표현하고 있는 거겠죠. 그쵸? 자, 역동적인 어떤 봄의 생동감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두 번째, 하사 2. 연잎에 밥을 싸두고 반찬은 장만하지 말아라. 자, 반찬 없이 밥만 연잎에 싸서 먹겠대요. 너무 맛없을 것 같아. 그치?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 욕심 없다. 이것과 관련된 사자성어. 안분지족, 단사표음, 단표누왕,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청양림은 써 있노라. 녹사의 가져오냐. 혹시라도 뭐 사극 같은 거 봤으면 알겠지만 그 사극에 보면 비 올 때 입는 요런 모자 있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여기 그냥 묶어가지고 위에다 이렇게 쓰고 다니는 이런 식으로 된 옷이 있거든요. 뭐 옷이라기보다는 뭐 비를 막는 데 쓴다 뭐 이런 건데 이게 여름이니까 가능한 거겠죠. 청양립과 녹사의는 다시 말하면 아까 말했던 계절과 관련된 것이다. 여름이라는 계절 그리고 하나 더 넣는다면 연잎까지도 가능하다. 무심한 백구는 중요한 거네. 무심이라는 건 우리가 누구한테 너 왜 이렇게 무심하냐 라고 말하는 그 무심과는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심은 욕심 없음. 욕심이 없는 백구.
백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갈매기. 나를 쫓는 것인가? 자기를 쫓는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갈매기한테 새우깡 같은 거 줘보면 갈매기가 쭉 날아가다가 바로 앞에서 멈춰선 듯이 잠깐 공중에 떠서 새우깡을 집어먹고 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배 위에서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잠깐 멈춰져 있는 건가? 저 갈매기가 잠깐 멈춘 건가? 알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갈매기가 나를 쫓는지 내가 갈매기를 쫓는 건지 뭐 그런 걸 잘 모르겠다. 이런 식의 표현. 내가 넌지 너가 난지 잘 모르겠다는 이런 식의 표현은 항상 뭐와 연결되냐면 무라일체, 자연과 하나가 된 것 같다. 무라일체. 자연과 하나가 된 듯하다라는 표현에 무라일체라는 문제와 연결이 돼서 항상 나옵니다. 자, 내려서 추사. 물 외에 좋은 일이. 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 물이라고 된 거. 이 단어 자체가 속세예요. 물 자체가 속세니까 물 외, 물 바깥이라는 것 자체는 아이고 잘못했다. 그치? 아 깜빡했네요. 잠깐. 그 물 외라는 게 지금 속세를 떠난 것이죠. 속세를 떠난 곳에 좋은 일이, 자, 속세를 떠난 곳에서의 좋은 일. 여기서 좋은은 깨끗한입니다. 깨끗한 일이 어부생에 아니러냐. 자, 어부생에 아니러냐. 여기서 그 어부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부도 되지만 어촌으로 간 사대부다. 누가? 윤선도가. 이렇게 해석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어부생에 아니러냐. 이렇게 속세를 떠나서 자연 속에 온 사대부의 삶이 깨끗하지 않냐.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겁니다. 자, 어부생에 아니러냐. 물 외에 깨끗한 일이, 그러니까 속세를 떠난 곳, 아까 전에 말했듯이 물 외라는 거, 물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잠깐 말하다가 말았는데 물이 속세니까 물 외는 쉽게 말하면 자연입니다. 속세를 떠난 곳. 자, 어옹을 우리가 옹이라고 그러면 늙은이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뭐 나이 드신 분, 영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옹 쉽게 말하면 늙은 고기잡이를 비웃지 마라. 그림 마라 그려져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은 우리가 그 그림 있잖아요. 그림을 보면은 항상 여기다가 뭐 바위 같은 거, 뭐 아니면 여기 이렇게 나무를 그린다던가 아니면 여기에 작은 배 하나를 그려도 여기 조그만하게 사람 하나는 꼭 그려놓는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멋있는 그림에도 꼭 누구는 있었다? 어부는 그려져 있더라. 라고 하면서 어부에 대한 어떤 자부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어부라서 그런 게 아니고
나는 지금 어촌에 놀러 온 거지만 그래도 내가 어부 생활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어부를 뭐 하지 마라? 업신 여기지 마라. 비웃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마지막. 사시흥이, 사계절 흥이 한 가지나 사계절 흥이 다 좋으나 추강, 가을 강이 그 중에서 최고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특히 이런 부분은 조심해야 되는 게 아까 전에 여기는 원래는 몇 글자로 된다고 그랬죠? 세 글자로 고정되는 게 기본이라고 그랬어요. 그쵸? 근데 여기 보니까 몇 글자입니까? 사, 시, 흥, 이. 네 글자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정형시, 뭐 정형률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우리 시의 어떤 기본은 뭐냐면 여유로운 형식입니다. 형식은 이때 이거를 무조건 지켜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무조건 지켜야 된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세 글자로 쓰라고는 했지만 네 글자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조금씩 글자 수를 달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배운 대로 안 가네 라고 하면서 당황해 할 필요는 없다. 다만 알고는 있어야 된다. 자, 마지막 동사. 간밤에 눈 갠 후에 경물이 달라졌구나. 이 경물이라는 게 경치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당연히 눈이 내렸으니까 모두가 다 하얗게 됐겠죠. 그쵸? 자, 앞에는 만경류리, 뒤에는 천편옥삼. 앞에는 뭐, 뒤에는 뭐. 대구법이네요. 그쵸? 리듬감이 같죠? 특히 만경류리, 천편옥산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가 맑고 깨끗한 바다 그리고 천편옥산이 눈 덮인 산을 지금 비유하는 거예요. 원래는 넓고 넓은 유리라고 지금 되어 있는 거고 여기는 겹겹으로 만들어진 옥산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그렇게 이해하지 말고 얘는 지금 뭐를? 바다를 비유한 거고 얘는 눈 덮인 산을 비유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선계인가 불계인가. 자, 선계라는 건 신선이 사는 곳. 불계는 부처님이 사는 곳. 그러니까 그만큼 황홀하고 아름답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만큼 황홀하고 아름답다. 다만 정확히 어딘진 모르겠으되 인간 세계는 아닌 것 같이 느껴진다. 이렇게 말하네요. 인간 세계라는 건 여기서 뭐랑 똑같은 거예요? 속세는 아니다. 속세는 아닌 것 같다. 이러면서 끝났습니다. 자, 혹시라도 여기서는 지금 계절과 관련된 거 나오면 눈 하나밖에 나온 게 없겠죠? 그쵸? 자, 우선 하나씩 좀 빨리 보긴 했지만 그래도 중요한 건 하나씩 건드리면서 봤습니다. 그 뒷장을 이제 넘겨보면 문제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앞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관련해서 한 번씩 프린트에다가 좀 정리를 해보고 문제를 풀면서 직접 문제에서도 연결이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수업은 오늘 간단하게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